안녕하십니까, 경매당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교수입니다. 오늘도 경매 사건 물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좀 촬영해 보려고 물건을 계속 찾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2019 타경 22861 사건입니다. 제가 이제 골라온 거다 보니까 유치권이 신청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제가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막 하잖아요. 자막 하다 보니까 제가 막 추임새 음성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좀 그 자막 하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오늘은 자막 없이 한번 영상을 촬영해 보려고 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그냥 내용을 쭉 봐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한번 자막 없이 한번 자연스럽게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한번 끝까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 보니까요, 인천 사건이고요. 좀 확대해서 보면, 사건이, 물건이 보시면 용도가 호텔이에요. 네. 유치권 신고되어 있는 모양새를 계속 보다 보니까 물건 종별에, 이렇게 고르지 않고 제가 한번 물건들을 좀 본 거거든요. 그리고 기타 용지는 대지로 되어 있죠. 그리고 토지 면적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건물 면적도 좀 보셔야 됩니다. 감정 평가 대비 부동산의 규모를 좀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2019년도 7월 달에 이제 감정되어진 것과 현재는 변경 중에 있는 물건입니다. 좀 한번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 신고 내용을 좀 한번 먼저 보도록 할까요? 유치권 신고 내용 보니까 2천로부터 유치권 신고가 들어왔고, 그 내용은 필요비 유익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4억 5천이 신고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KK 유동화 전문 회사로부터 유치권 배제 신청서가 접수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채권자가 유치권에 대해서 배제 신청을 넣은 케이스 같아요. 보통은 채권자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배제 신청이 들어가죠. 물건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물건을 볼 거는 제가 이제 항상 등기부를 보죠. 등기부 등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등본 열어보기 전에 이렇게 간추려져 있는 건물 등기부 등본에 대한 부분을 좀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등기부 열람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SK 엔지니어링이 SKT 엔지니어링이 소유권자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근저당권자가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민은행이,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심히 보셔야 될 거는 채권자에 대한 권리겠죠. 당연히 점유권에 대한 다툼이 유치권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자, 이 상태에서 건축물이 지어지고 나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지는데 촉탁 등기가 아니고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죠. 그렇다고 하면 배웠던 것처럼 유치권자는 공사를 했던, 유치권자라기보다는 공사를 했던 사람들이 건물을 보존 등기 내고 사용 승인 내는 데 있어서 점유권을 온전하게 넘겨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철이라는 사람이 필요비 유익비를 청구했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임차인으로서 필요비와 유익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기 보니까 1층 식당이네요. 유치권 행사 이렇게 했네요. 식당에 대한 말하자면 인테리어를 했어요. 여기서 좀 유심히 좀 보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필요비와 관련돼서 필요비는 점유를 사용하고 있는 점유권자가 자기가 점유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을 수리하고 보수한 비용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일부 성립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안에를 내부를 이번에 점포를 임차한 거잖아요. 임차해서 들어갈 때
항상 계약서 상에는 원상복구 명령과 관련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일의 경우 원상복구와 관련된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한 부분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 이제 말하자면 유치권에 대한 포기 형태에 대한 서류를 작성해 준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요거는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전체적인 그 비용으로 봤었을 때 유치권에 대한 금액이 뭐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치권을 설명해 주고 하는 것은 만일의 경우 이 유치권을 선매입을 해서 경매에 나한테 유익한 권리로 사용할 수 있다고 치면 여기서 4억 5천 정도 되는 유치권 갖다가 주장함에 있어서 경매 입찰가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느냐 봤었을 때 영향을 미칠 만큼에 대한 금액이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유치권을 매입을 해서 유치권 물건에 대한 부분을 입찰을 봐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만에 하나 그 4억 5천 정도 되는 이 유치권이 성립 여지가 있어 보인다. 만약에 그로 인해서 내가 낙찰을 받고 대출받는데 문제가 생긴다. 결국은 유치권자가 그것을 문제 삼기 위해서 유치권을 거론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문제거리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그 식당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그 외관상으로 봐도 식당은 인테리어를 한 것 같습니다. 호텔로 쓰기 위해서 식당을 했으니까. 여기를 원상복구와 관련된 명령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안에 있는 내부에 대해서 수리를 함에 있어서 이거를 유익비로 볼 수 있느냐. 유익비로 본다면 감정평가상 감정평가액이 늘어야지만 돼요. 그죠? 근데 이것은 내부에 대해서 실질적인 건축물의 사용 승인이 되어졌을 때 이후에 추가적인 감정평가 사항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결국 인테리어에 해당이 되잖아요. 대수전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유치권에 대한 형태에 대한 내용으로 물건을 골라온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부동산 물건을 본다고 치면 이게 이제 불법 건축물로 이제 신고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반 건축물로 신고가 되어 있는데 한번 이걸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건축가에 1층에 대해서 증축을 했는데 이 증축한 부분이 건축 도서상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유치권 물건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갔죠. 요 내용만 보고도 유치권이 성립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없어 보인다를 판단할 수 있겠죠. 제가 이 물건에 대한 유치권에 대한 평점은 자, 필요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유익비는 성립 가능성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꼭 유치권에 대해서 없다라고 판단하고 입찰을 봐서 인도명령 때 유치권을 깰 수 있다라는 100%의 장담 내용은 아닙니다. 누누이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유치권에 대한 다툼, 신고 내용은 항상 점유권에 대한 다툼이에요. 그러니까 점유권에 대한 다툼이다 보니까 이것은 인도명령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인도명령을 했을 때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약에 인도명령을 한다라는 것은 판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낙찰자 입장에서 명확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임대차 계약서상에 원상복구 명령이 있다라든가, 그리고 이것이 명백한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고 대출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한번 입찰을 고려해 보실 만한 물건이지 않을까. 그리고 많이 떨어졌는데요. 시세는 결국은 직접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자, 오늘 물건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물건입니다. 사건 내용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지금 부동산 태인을 보고 있는데 태인에도 보니까 KB 시세가 이렇게 앞부분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거는 좀 괜찮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건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2020타경 512865 사건이고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형인데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평수에는 좀 못 미치죠. 여기 보니까 평수가
건물 면적 18평이고 토지 면적이 7평입니다. 자, 그런데 미추홀구 주안구예요. 여기 있는데 층수는 20층이네요. 위치는 뷰는 좋아 보입니다. 평가액이 3억 6천 돼 있는데 아까 보셨듯이 KB 시세는 이거보다 금액이 조금 더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 사건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는데 제가 이제 보통은 제가 유치권 물건을 좀 골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뭐 유치권이 신고가 되어 있는데 유치권 신고, 이런 아파트에 어떤 형태로 유치권이 신고가 되어 있느냐 봤더니 명확하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유병렬로부터 보일러 교체 비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일러 교체 공사 비용 75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보일러 교체 비용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유심히 이렇게 체크. 수리비는 필요비로 가능하지만 교체비는 물음표?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왜냐하면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라는 명백한 형태 하나에서 만약에 수리를 했다고 하면 수리비는 고쳐서 사용하는 거니까 필요비에 해당할 수 있는데, 만약에 보일러를 교체했다고 하면 이 교체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말하자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드는 다른 걸 교체를 했어. 자, 이런 교체 비용을 갖다가 필요비로 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교체 비용은 필요비로 보기 힘들지만 수리비는 필요비로 볼 가능성이 높다. 체크해 보시면 내용을 한번 보실 수는 있는데요. 75만 원이니까 인정을 하고 들어간다 그래도 유치권에 대한 큰 타격은 없어 보입니다. 또 하나, 이것을 만약에 변제를 했다고 하면 당연히 영수증과 관련된 기타 서류를 넘겨받으셔야 나중에 역시 여러분들도 낙찰자도 필요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그래서 이걸 좀 체크해 놓으시고요. 또 하나 체크해 봐야 될 것이, 유병렬로부터 보일러 공사에 대해서 만약에 필요비를 갖다가 청구하려고 하면 임차인은 배당 요구 종기일 때 이전에 뭘 합니까? 그죠? 권리 신고를 합니다. 이 권리 신고 당시 필요비를 같이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최우선 변제에 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낙찰자한테 이 돈을 주니 많이 하면서 점유를 하니 많이 할 필요 없이 배당받아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배당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일반인들이 잘 몰라서 권리 신고 당시에 누락하고 이런 형태로 필요비를 청구하는 형태가 종종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는 게 좀 아쉽습니다. 알면 굉장히 쉽게 이렇게 서로 특별하게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대항력자예요. 유병렬이 대항력자인데 배당 신청을 했죠. 배당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인수금액은, 왜 인수금액이 나왔냐면 현재 떨어진 금액이 대항력자의 임차 보증금보다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왔어요. 만약에 이것을 입찰을 본다고 치면 대항력자가 신청한 대항력에 대한 보증금을 빼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이 정산이 되겠죠.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시세가 3억 한 9천 정도 한다 치니까 요거는 적당한 가격의 입찰을 보시겠지만, 입찰 보고 나면 임차인은 돈을 다 받아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대항력자에게 인수될 금액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없다고 보고 계산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데 여기서는 유병렬이라는 사람은 증액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원래 그 전세금에 증액한 금액을 갖다 같이 강제 경매 신청을 청구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임차권은 2억 6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병렬이라는 사람이 3억 2천에 대한 청구를 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액 청구를 했거나 혹은 금액이 짜투리가 없는 거 보니까 증액 청구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유치권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두 가지 사건을 갖다가 영상을 촬영했는데요. 좀 편안한 영상을 갖고 나왔어요. 이런 형태로도 유치권이 있더라.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께서 경매 입찰 보시는데
좀 체크사항이 된다고 하면 유익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다음번에도 재미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